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일원이 운영 교육과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관리 계획학인데요. 운영 전략에 대한 목표, 또 교육과정 체계를 분석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다라는 것은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일원이 운영 전략에 대한 목표, 체계를 수립을 하고 효과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커크 패브릭 평가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응, 학습, 행동,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은 자, 뭐라 그랬어요? 반응, 학습, 행동, 결과 이런 평가다라고 그랬죠. 반응 평가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질, 또 운영 과정, 수업 방법 이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또 학습평가다라고 하면은 참가자들의 지식, 스킬, 태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행동평가다 그러면 참가자들이 숙달한 지식, 스킬, 태도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평가는 학습 결과로 조직의 경영 성과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나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운영 전략 목표 및 체계 수립 방법이죠.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처음에 목표 설정, 요구사항 파악, 전략 수립, 실행 방안 수립, 평가 및 개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교육과정 체계 분석이다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목표, 유효성, 효율성, 품질을 평가를 하면서 개선할 방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선된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성과를 높이고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과정 체계를 분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것을 교육과정에 대한 목표, 구성, 유효성, 효율성, 품질, 개선 방안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육과정 분석이다라는 것은 학습자가 교육을 완료한 후에 얻게 될 능력과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분석을 하고요. 자, 교육과정 구성을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내용, 시간, 방법론, 교육자 및 학습자의 역할, 이런 교육과정의 여러 구성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유효성이다 그러면 학습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또 교육과정이 학습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향상시킬 수가 있는지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고요. 효율성이다 그러면 학습자와 교육 제공자에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 얼마나 경제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교육장의 교육 과정에 대한 품질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것이고요. 또 교육 과정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 됩니다.
네, 운영할 교육 과정별 상세 정보와 학습 목표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 과정별 상세 정보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계획, 분석, 그죠? 그다음에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및 피드백, 기술 및 지원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습 목표에 대한 수립입니다. 이러닝의 학습 목표 수립은 학습 활동이 추구하는 결과, 또 학습자가 달성해야 될 능력, 지식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는 교수 설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야 되고 학습자가 얻어야 될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의 이제 기술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될까? 학습 목표는 교육 과정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 학습자가 학습 후에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정의하다, 분석하다, 실행하다, 평가하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거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학습 목표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물리학의 기본 원칙, 프로젝트의 관리 기법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조건 부분입니다.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할 때 특정한 상황이나 제약 사항 등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 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표준입니다. 성공 기준, 기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차율 5% 이내로 3분 안에 90% 이상 정확도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동작, 내용, 조건, 표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자라는 거고요. 자,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은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다, 이해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이제 모호한 동사는 피하자라는 겁니다. 학습자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라는 건데 이해를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하라 그거죠. 학습자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3가지 주요 이유를 나열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일반적이거나 특정하지 않게 기술하지 말자. 학습자는 수학에 대해 배운다. 이거보다는 학습자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또 살펴보면 평가하기 어렵게 기술하지 마라. 학습자는 좋은 시민이 된다. 좋은 시민이란 무엇일까요? 네, 나타나 있지 않은 애매하죠. 측정 불가능하죠. 이거보다는 학습자는 좋은 시민의 3가지 주요 특성을 기술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라는 거고요. 자, 조건이나 표준에 대한 것이 명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학습자는 프로그래밍을 한다. 프로그램 언어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하는 것보다는 학습자는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반복문을 작성할 수가 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또 학습 시간과 내용에 비해서 학습 목표가 과도하게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피하자. 1시간 동안 학습자는 전 세계 역사적 사건들을 모두 알게 된다.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1시간 동안 학습자는 20세기 중반의 세계 대전에 대한 주요 사건 및 원인을 5개 항목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가 있겠죠. 자,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이러닝 운영 교육 과정을 선정을 하고 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닝 과정 선정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 학습 스타일, 특정 기술에 대한 필요성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주고 또 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컨텐츠에 대한 깊이,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요. 선택된 컨텐츠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다양한 교육 방법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결과를 평가를 하고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방법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러닝 교육과정 선정 관리 절차를 살펴보면 학습자에 대한 요구를 파악을 하고 이러닝 교육과정을 선정을 하고 교육과정을 관리를 하고 교육과정을 개선을 하고 학습자에 대한 참여를 유도를 한다. 이런 절차를 지키면 되겠고요. 자, 교육과정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항목별 특징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교육과정 관리에 필요한 항목별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물론 굉장히 많이 있겠죠. 네, 그 중에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교육과정 계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목적, 대상자, 내용, 그리고 시간표를 설정을 합니다. 자, 교육과정 설계다. 계획을 했으면 이제 설계를 하는 건데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설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에 대한 목표, 내용, 필요한 자원,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교육 과정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이제 구현입니다. 설계된 교육 내용을 이제 현실에서 실행하는 단계가 돼요. 교육과정 운영은 이제 교육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평가는 교육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로서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자원 관리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교재, 교육 장비, 교육 인력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교육 과정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고요. 예산 및 비용 관리가 되는데요. 교육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필요한 자원, 교육 방식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효율적인 비용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합니다. 교육 과정의 전, 중,
후로 나눠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에서는 교육과정 홍보, 과정 코드, 학점, 차수 관리, 수강 신청 관리, 강의 접속 정보, 그리고 학습자의 기술 능력 파악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자, 중에서는 자,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교육 일정, 시스템 공지, 또 게시판, 토론, 과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요. 자, 교육과정 후에서는 수강생에 대한 완료 처리, 또 미완료된 사유 파악, 만족도 조사, 자, 보고서 작성, 자, 커뮤니티 구성 확인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과정 관리에 있어서 유관 부서와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협업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먼저 교육 기획팀과의 협업이에요. 네, 온라인 교육 컨텐츠 기획, 개발을 책임지는 부서와 협업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교육 컨텐츠 수요를 파악을 해요. 기획팀이니까. 그래서 컨텐츠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팀이에요.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고 시스템적인 것이니까 학습자 문의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학습 지원팀에서는 학습자들의 궁금증 해결과 문제 해결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학습 중에 나타나는 문제에 빠르게 대처를 해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합니다. 자, 마케팅 팀에서는 이제 홍보죠. 또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하는 부서와 협업하는 것이 또 필요한 부분이죠. 네, 과정 관리를 할 때 필요한 항목들의 사전 준비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 개발 관리, 사전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계좌, 교육과정 개발 목적이 무엇인지, 교육과정 개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파악, 그 다음에 예산, 인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교육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파악하도록 하고요. 교육과정 운영 관리에 대한 사전 준비 여부에 대한 파악이에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내용이니까 교육과정 일정에 대한 파악, 또 필요한 강사, 교육 자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고 또 수강생 관리 시스템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교육과정 이제 평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가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파악, 네, 교육과정 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한 파악, 평가 결과 활용 계획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과정 운영에 필요한 관리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업무 진행 내용을 파악을 하도록 하는데요. 교육 운영 계획서에는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 방향성, 운영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수강생 관리 매뉴얼에는 수강생의 효과적인 관리와 또 지원을 위한 지침을 제공을 해주고요. 교육 과정 운영 매뉴얼에는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강사 및 교육 자원관리 매뉴얼에서는 강사와 교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평가 매뉴얼에는 효과성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예산 및 경비관리 매뉴얼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경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네, 진행되는 교육 과정을 운영 목표에 맞춰서 관리하고 또 운영 성과에 대한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를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교육의 방향성을 찾아야 되고요. 운영 성과다 하면 교육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을 측정을 하고 또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 운영 성과를 이제 정리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네, 수강생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를 평가를 해서 교육에 대한 품질과 효과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수강생에 대한 성적 부분입니다.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을 해서 교육 과정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고요. 강사에 대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교육 능력과 전달력을 평가하도록 하고요. 네, 예산 집행 및 경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 사항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네, 과정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과정을 이에 맞게 분류하는 게 필요한데요. 교육과정의 품질 기준은 교육과정에 대한 목적, 수강생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교육과정 품질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은 교육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었는지, 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교육자가 갖추고 있는 건지, 학습자의 필요와 수준에 맞게 설정이 되었는지, 교육 자료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수강생의 배경 지식과 수준이 교육 과정에 적합한지, 또 학습 성과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컨텐츠 품질 관리 기준은 품질 인증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죠. 공통적으로는 학습 내용 교수 설계, 디자인 제작, 상호작용 평가 방법 이런 영역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 품질 관리 평가 요소에는 주어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내용의 정확성과 깊이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주고요.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전략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학습 콘텐츠의 시각, 청각적인 표현,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품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관리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은 교육 과정 중에 발생한 여러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만족도, 운영팀의 활동, 의견, 또 학습자들의 참여 활동, 그리고 온라인 교육자의 역할, 이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사점을 도출을 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수집입니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단계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모을까? 일단은 설문 할 수가 있고 로그 데이터 활용할 수가 있고 기록 데이터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효과에 관련된 데이터 또 교강생 활동 기록 이러한 것들을 수집을 해서 네,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죠. 자, 수집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패턴, 관계, 경향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비 오는 날에는 학습자들의 학습률이 더 높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이제 추출을 하도록 하고요.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실질적인 의미와 교훈을 도출하는 단계고 이러한 분석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 과정에 대한 효과성, 학습자에 대한 반응, 운영상의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도출을 하고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네,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출된 결과와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높으신 분한테 또 관련자 분들한테 통계적 결과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러닝 운영 교육과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